미국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룰이고 너희는 따라온다. 그래서 트럼프는 확신했죠. 압박을 걸면 한국은 당연히 굴복할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기업 한화가 던진 한 문장이 미 해군 프로젝트를 그 자리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펜타곤은 대체 수단을 찾다가 결국 같은 결론에 도착했죠.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걸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이건 약점을 들킨 쪽이 먼저 떨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왜 트럼프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의 선택지를 넓혀줬을까? 왜 한화의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집는 신호가 됐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공개합니다. 그날 회의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다음 일정만 보고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 시기, 방산 관련 회의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던 문장은 늘 같았습니다. 압박을 걸면 상대는 움직인다. 선택지가 없으면 결국 따른다. 그 공식은 수십 년간 미국을 지켜온 성공 공식이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동맹 구조상 결국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이름이 한화로 바뀌었을 때도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가능하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고, 일정표에는 이미 다음 단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을 올리고 시간을 줄이면 끝이라는 식이었죠. 회의실 안에는 묘한 자신감이 흘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관리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룰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따르는 쪽이라는 전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전제를 설명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르지 않을 거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때 불편함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아직 안 나왔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빠르게 흘러갔고 압박 시나리오는 너무나 매끄럽게 정리됐습니다. 마치 이미 상대의 반응까지 계산해둔 것처럼 말이죠. 한국은 곧 연락할 것이고 한화는 조건을 조정하러 나올 거라는 가정이 당연한 전제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체 가능한가? 정말 버틸 수 없는가? 정말 우리가 이 판을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은 늘 그래왔고 트럼프는 그 방식을 더 밀어붙일 뿐이라는 말이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실패를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흘린 그 확신들이 몇 주 뒤 전부 기록으로 남아 우리 스스로를 반박하는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때까지는 아직 한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화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 판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걸 그날 회의실에 있던 사람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같은 회의실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이 아니라 전제로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결국 선택지가 없다는 전제, 한화는 버틸 수 없다는 전제, 그리고 트럼프의 압박은 항상 통한다는 전제 말입니다. 누군가는 한국 기업은 정치적 환경에 약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동맹 구조를 언급하며 출구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린 말은 대체 가능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대체 가능하다고 말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대체 가능하다고 적으면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였죠. 일정표는 이미 수정돼 있었고 압박 이후 한국이 움직일 날짜까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답도 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나왔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한국은 체면을 중시하니 오래 못 간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한화가 결국 조건을 들고 찾아올 거라고 받았습니다. 그 웃음은 여유에서 나온 게 아니라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실패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을 때 분위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르지 않다. 압박 수위를 올리면 판은 정리된다. 정치적 메시지와 산업 압박을 동시에 걸면 한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마치 결론처럼 반복됐고 반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필요 없다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화 역시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회의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침묵을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무시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버티는 중일 뿐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숫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체가 가능하다면 왜 일정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비용이 이렇게 튀는지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 묻혔습니다. 지금은 압박이 먼저라는 말로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은 곧 움직일 거라는 결론과 함께 말입니다. 아무도 한국이 선택지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한화가 이미 계산을 끝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상대를 얕잡아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보고서 속 숫자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비용표였습니다. 한국과 한화를 제외한 대체 시나리오를 돌렸을 뿐인데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튀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라고 넘기기엔 상승폭이 컸고 일정 역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계산 방식이 보수적으로 잡혔다고 했고 누군가는 초기 오차일 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팀에서 올린 보고서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기준을 바꿔도 수치를 줄여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용은 내려오지 않았고 일정은 앞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성능 기준을 낮춰도 구조적인 한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줄어들었고 질문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대체 가능하다는 전제는 유지됐지만 설명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간단하던 보고가 점점 복잡해졌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검증이 지시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보자는 말이 나왔고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비용 항목은 더 잘게 쪼개졌고 일정은 단계별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과 한화를 빼는 순간 모든 수치가 악화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관심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왜 이 구조에서는 대체가 어려운지 질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술 성숙도를 언급했고 누군가는 생산 안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들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만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확신에 찬 문장은 사라졌고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늘었습니다. 이전엔 쓰지 않던 단서 조항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가능하다는 말은 여전히 쓰였지만 그 앞에는 조건이 달렸고 그 뒤에는 설명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판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요. 한국이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숫자와 싸우고 있었고 그 숫자는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압박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불편한 감각이 다음 단계에서
더 분명한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수위를 높였고 산업 쪽에는 시간이라는 칼이 내려왔습니다. 일정 단축 요구가 들어왔고 조건 조정 가능성은 사실상 닫혔습니다. 선택지는 없다는 전제를 다시 한번 못 박는 방식이었죠. 이전까지는 계산의 문제였다면 이때부터는 명령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 쪽 반응은 더 느려졌고 한화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연락은 줄었고 메시지는 짧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논의는 없었고 방향성만 남겼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미루는 침묵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낸 쪽의 침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내부 분위기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라인은 더 세게 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무 라인은 숫자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정 단축 요구를 반영할수록 비용이 폭증했고 대체 시나리오는 갈수록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압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재검증은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자료까지 끌어왔고 과거 사례와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프로젝트를 대입해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성공한 경우에는 항상 안정된 공급 구조와 기술 내재화가 있었고 실패한 경우에는 외부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이 비교 결과는 불편했습니다. 한국과 한화를 빼는 순간 실패 사례와 더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 질문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언제 움직일까를 물었다면 이제는 왜 움직이지 않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압박에도 반응하지 않는지, 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지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는 중요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를 통제 대상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메시지가 다시 전달됐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확신보다는 긴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강화될수록 실무 보고서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문장은 짧아졌습니다. 성공 가능성이라는 표현 대신 리스크 관리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압박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 가지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체 시나리오 설명이 끝난 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끝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에 바로 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시 계산을 해보자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보고서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체 방안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리스크 항목이 맨 앞에 놓였습니다. 비용과 일정이 아니라 실패 가능성이 먼저 언급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이 판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한화 역시 입장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점점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는 침묵이 아니라 선택지를 쥔 쪽의 침묵. 압박을 견디는 게 아니라 압박을 계산에 넣은 침묵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내부 결론은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뒤따랐습니다. 이 파는 생각보다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의심은 아직 문장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이미 보고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다음 단계에서 결국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문장은 예고 없이 도착했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일정도 없었고 분위기를 떠보는 신호도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조건표가 오거나 수정 제안이 올 거라 예상하던 시점에 전혀 다른 형식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분량은 짧았고 표현은 단정했습니다. 설명은 없었고 감정도 없었습니다.
요구도 아니었고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몇 초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누군가는 다시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문장을 다시 확인해도 해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바꾸겠다는 말도 아니었고 시간을 달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한화는 선택을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방향만 명확히 남긴 채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일정표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려다 손을 멈췄고 누군가는 메모를 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예상된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압박 시나리오 어디에도 이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정한 모든 분기점은 상대가 움직인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고 그 전제가 이 문장 하나로 깨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더 세게 말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공식 입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내부 해석을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의 여지가 없는 문장이라는 거요. 그 문장이 던진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치 라인은 즉각 반응을 요구했지만 실무 라인은 멈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문장을 기준으로 기존 계산이 전부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협상 여지가 있다는 가정이 사라지자 대체 시나리오의 취약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보고서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과 한화를 제외한 뒤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문장을 기준으로 무엇을 잃게 되는지가 중심이 됐습니다. 비용 항목 옆에 위험도가 표시됐고 일정 뒤에는 실패 가능성이 함께 적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선택의 선언이자 경고였다는 거요. 펜타곤 쪽에서도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즉각적인 대체 검토 지시가 내려왔고 검증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대체가 가능한지만 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운용이 가능한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에서 돌아가는지를 묻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한화 없이 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굴러가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농담은 사라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장을 협상 전략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그 설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더 이상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지를 제시하는 쪽은 한화였고 우리는 그 선택지에 대응해야 하는 쪽이 됐습니다. 그날 밤까지 논의는 이어졌습니다. 대체 수단을 하나씩 올려놓고 지우는 작업이 반복됐고 매번 같은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고 일정은 맞출 수 없고 성능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 문제라는 말이 나왔고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누군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아니냐고요.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판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것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룰을 만든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깨달음은 공식 문장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한화의 문장이 전달된 이후 상황은 단숨에 비상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안은 더 이상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보고 라인은 늘어났고 회의는 겹쳐 잡혔으며 이전까지 관심을 두지 않던 부서들까지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내부의 속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급해졌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펜타곤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능성 검토 수준이었던 대체 시나리오가 실제 실행 기준으로 다시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 공급망이 유지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따지는 단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리스크였습니다. 이전엔 잘 쓰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검증이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더 가라앉았습니다. 한 항목씩 체크할 때마다 대체 시나리오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일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연쇄 지연을 피할 수 없었고 비용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성능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낮춰야 했고 그 조건을 낮추는 순간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엔 설명이 길었지만 이제는 결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건 어렵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책임질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보고서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책임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을 전제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실패했을 때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라인도 더 이상 강하게 밀지 못했습니다. 압박 메시지는 여전히 나갔지만 그 톤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줄어들었고 여지를 남기는 말들이 늘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회의실에서는 오히려 침묵이 먼저 흘렀습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재검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한화를 포함한 시나리오와 제외한 시나리오를 동일 조건에서 다시 비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했던 작업이었지만 이번엔 기준이 달랐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가정으로 돌렸고 가장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보고서를 처음 받아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페이지를 넘겼고 누군가는 한참을 같은 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안정적인지 어느 쪽이 지속 가능한지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였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아직 협상의 일부라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화의 문장은 여전히 유효했고 한국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의외로 조용하게 왔습니다. 마지막 대체 시나리오 설명이 끝난 뒤 펜타곤 쪽에서 정리 발언이 나왔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그 문장이 기록되자 더 이상 반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문장은 패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전제가 틀렸다는 인정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라는 단어는 점점 쓰이지 않았고 관리라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대응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선택지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그 선택지의 중심에는 한국과 한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판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제서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 한화가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 문장이 그렇게 짧았는지를 말입니다. 그건 설득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이 끝난 쪽에서 던지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이 지점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압박은 선택지를 줄이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 경우엔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을 견딘 게 아니라 압박을 전제로 계산을 끝냈고 그 결과를 문장 하나로 정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고서의 첫 문장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생존 가능성이 먼저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가능성 옆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화.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한 번의 계약 문제가 아니라 룰을 만든다고 믿던 쪽이 룰을 다시 배우게 된 순간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 사실을 외부에서는 아직 모른 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여전히 협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공식 결론이 내려진 뒤 가장 먼저 바뀐 건 회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쓰이던 공격적 표현은 하나둘 사라졌고 단정적인 문장은 조심스럽게 수정됐습니다. 문서에는 더 이상 압박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상황 관리 조율 유연성 같은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톤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여유가 아니라 후퇴라는 거요. 외부로 나간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언론은 이 상황을 협상 국면으로 규정했고 분석가들은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과 한화는 조건을 조정 중이라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서를 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 제목이 바뀌었고 보고서의 순서가 바뀌었으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질문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를 논의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 문안을 검토하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협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자고 했고 누군가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표현을 순화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협상이라는 단어가 채택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쓰기엔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택권을 빼앗긴 상황이라는 걸 밖에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부에서는 다른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노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통제 불가라는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이전엔 상상하지 않던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한화와 한국을 지칭하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대체 대상이 아니라 핵심 축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와 내부의 인식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미국 중심의 해석을 내놓았고 시장도 그 프레임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끝까지 기존 선택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이 질문은 이미 패배를 전제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이 다시 언급될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압박을 더할 수는 있었지만 그 압박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더 이상 해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됐지만 매우 결정적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확실하다는 표현은 사라졌고 가능성이라는 단어도 줄었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과 제한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문장은 길어졌고 책임 소재는 분산됐습니다. 이건 실패를 대비하는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공을 이야기하는 조직에서는 볼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한편 한국과 한화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추가 설명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내부에서는 그 침묵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쪽은 굳이 말이 많지 않다는 것. 상대가 흔들릴수록 침묵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의실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인식이 완전히 바뀐 지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협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룰을 만들던 쪽이 룰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결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분명히 한국과 한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냈습니다.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기는커녕 선택지를 정리할 시간을 벌어줬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판을 재구성했습니다. 한화의 문장은 그 재구성의 결과물이었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쪽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나 외교적 마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이건 앞으로 수년간 반복해서 언급될 사례가 될 거라는 거요. 룰을 만든다고 믿던 쪽이 룰의 바깥에 서게 된 순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 지점에서 판은 완전히 정리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변수는 없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해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결론이 공유되고 있었고, 그 결론은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명확해져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끝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압박은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번에는 상대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침착하게 계산을 끝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정리했고, 그 선택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했을 뿐입니다. 그 한 문장이 던진 효과는 단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내부 전략 문서에서 한국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동맹의 일부이자 관리 가능한 변수로 분류됐지만, 이후에는 독립적인 전략 주체로 분리됐습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큽니다. 룰을 따르는 쪽이 아니라 룰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인식이 이동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라 구조를 좌우하는 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같은 단편적 요소가 아니라 시스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존재로 분류됐습니다. 한화는 더 이상 대체 가능한 옵션이 아니었고, 그 사실은 숫자와 실패 사례가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방식은 이 지점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택지를 가진 상대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영역에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구조가 판을 결정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착각은 오랜 성공 경험에서 비롯됐고, 트럼프는 그 방식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더 이상 그 공식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 공식은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한국은 이 과정을 통해 분명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승리를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지켰고, 그 선택지가 상대의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감정의 승리가 아니라 구조의 승리였고, 그래서 더 강력했습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고, 누구도 쉽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협상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협상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말입니다. 이 사건의 후반부에서 선택지를 쥔 쪽은 분명히 한국이었고, 선택지를 잃은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내부에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의미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고, 더 이상 방향을 바꾸는 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은 이후 전략 문서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됐습니다.
정치적 변수는 관리 대상이지 해법이 아니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됩니다. 룰은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룰은 상대가 대체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생긴다는 것. 한국은 그 지점에 도달했고, 한화는 그 사실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말 한마디, 문장 하나, 설명 없는 선택.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 판은 스스로 움직였고, 우리는 그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압박을 선택했고, 한국은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계산을 끝낸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이 방식은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정치보다 구조가, 선언보다 선택지가 더 강해지는 순간은 계속 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고에 가깝습니다. 룰을 만든다고 믿던 시대가 끝나고 룰을 벗어날 수 있는 쪽이 판을 움직이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분명히 적혀 있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